오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정성호 장관이 발언한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장관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랑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증거를 폐기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수사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수사 신속하게 하는 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검사가 현재 기준으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는 단계는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보안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검찰에 넘어와서 자기가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 경찰한테 보안 수사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용에 미를 살려서 더 신속하게 수사하면 되는 것의 네, 문제. 경찰과 입니다. 검사들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가 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잘 정착시켜 주실 책임이 우리 장관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김건희 주가 조작 봐줬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그렇게 봐줬습니까? 그래서 청주시의원 최영중 사건, 이 사건을 그렇게 영장 기각해가면서, 영장 반려하고 기각해가면서 수사 하나도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최혜병 사건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까? 어느 하나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 검찰개혁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제가 계속 늘 강조하지만 검사 조직이나 검사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이 집중된 권한이 반드시 부패하고 거기에 정치검찰까지 나아가는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관님 이거 하나 볼까요? 이 자료 보셨어요? 형사소송법 1소위 통과안에 대한 Q&A.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검에서 오늘 배포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관님도 지금 모르시는 내용을 대검에서 1소위 법은 참 나쁜 법이다라는 취지의 Q&A를 이렇게 많이, 지금 대검 검사들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수사 속도가 중요하다면서요. 검사들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이런 거 만들고 있게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이미 정해졌다면서요. 정해졌는데 검사가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공직기관 강조하지 않습니까? 공직기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 이게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검사는 국회 위에 있으려고 하고 정부 위에 있으려고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아직도 그걸 정신 못 차리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강하게 질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님, 예. 아까 안조위 때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조의 7항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검사의 피의자 면담권이 저희가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245조의 13에서도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면담권을 신설을 했습니다. 예. 이 각 조항에 현재는 변호인의 조력권 등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이렇게 검사를 면담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지 한번 질의를 예.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 피의자는 헌법상 진술 거부권과 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석상 충분히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해석의 여지를 있으니까 명확하게 명문에 규정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방금 혹시 들으셨나요? 네네. 예, 검사의 면담권, 피의자 면담권이 지금 인정이 되는데 그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다시 말해 변호사가 대동해서 동석해서 조력을 할 권리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긴 한데 이것을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은 그래도 명문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신데 혹시 장관님은 여기에 대한 저도 의견이 그렇게 하면 좀 분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명문화를
명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게 장관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토론해 주십시오.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모두 쥐고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국민 신뢰를 붕괴시켰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 같은데 아닙니다. 놀랍게도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축사해서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 역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해야 한다 주장을 했고요.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과 이주영 국회 부의장, 정종섭 의원도 축사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왜 반대하십니까? 아까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경찰 암장 사건, 장윤기 사건을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지금 구속되고 처벌받고 있으면 처벌될 겁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397억 그 선거비용 반환하게 했던 그 사건 화면 좀 올려주세요. 검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짓 저렇게 검사 당시에 정치검찰이 윤우진 사건을 저렇게 덮었고요.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해줬다. 이렇게 한 저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유죄가 났습니다. 저 사건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소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 없다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었는데요.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을 보면 검찰개혁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윤우진은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작년 9월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1심에 선고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렸고요. 2012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던 사건을 검찰은 6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태국으로 도망갔다가 강제 송환된 윤우진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사건을 무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서 저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저 사건은 지금 구속돼서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누가 암장을 했습니까? 그 암장한 사건 과정에서 관여했던 검사 누가 처벌받았습니까? 오늘도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지연할 것이다. 국민 피해가 늘어날 것이다. 검찰 수사 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과정에서 검찰과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떠드는 말이 국민 피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 좀 올려주세요. 최근에 경찰청 자료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보완 수사 요구 평균 처리 기간이 56.6일이고 보완 수사 요구의 83.9%는 3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검찰과 보수 언론이 끝없이 얘기합니다. 보완 수사 요구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 피해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검찰이 보완 수사권 가지지 않으면 수사는 암장되고 지연되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검찰발 언론만 쓰겠습니다. 저런 경찰 자료는 제대로 언론 보도가 안 됩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수사 요구의 실질화 방안을 더욱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1개월 이내에 경찰의 보완 수사가 할 수 있도록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더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긴급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 기록이 경찰에 넘어가지 않도록 검사가 사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안을 통해서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보완 수사를 경찰에게 하도록 하는 제도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 사건을 그대로 검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하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킥스에 사건 번호를 주임검사에게 그대로 둬서 검사가 사건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 이유와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하도록 했고 그 기록을
기록을 촘촘히 챙기도록 했습니다. 199조의 2에는 모든 수사관계의 서류와 증거물을 빠짐없이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의 완결성,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는 설명을 국민들께 해야 합니다. 장관님, 법무부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민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쨌든 이 법이 국회 통과되고 나면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부도 최대한 협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시고 많이 바쁘시죠? 선수는 특별히 바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10월 2일에 이제 역사적인 공소장 출범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 논의가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이 저는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일찍 준비하고 더 꼼꼼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법사위 후반기가 꾸려지고 나서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논의를 좀 속도감 있게 하는데 전 큰 부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일소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 논의를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발언으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피해자 지원단체와 자주 소통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좀 피해자 권리도 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 내용을 담아서 저도 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피해자 지원단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중요했던 것 하나가 21년 이후에 그 무제한 보안 수사 요구 때문에 사건이 길어진다. 사건이 핑퐁이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번 형사소송법에 보안 수사 요구를 좀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보안 수사를 이행하도록 네. 한 내용이 들어간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피해자 지원단체의 요구사항이 저는 좀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더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고소를 했는데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 사건을 중대하게 다뤄주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내가 느낀 만큼의 피해 정도로 보지 않고 있다면 나도 반론을 제시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피해자를 대단히 객체, 그냥 기다려야 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봤다면 이제는 피해자들이 직접 개입해서 싸우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반론권을 잘 달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번 법안에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좀 바라고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싸울 수 있다. 근거를 알아야 논쟁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검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한 것. 검사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법안에 제출한 것에 제 입장에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고 나서 피해자 지원단체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서 하는 과정이 저는 국회의 수기 과정이 있었고 이제 이 법안을 저희가 오늘 논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후에 이 법안이 넘어가더라도 시행령이나 수사 준칙 이런 것에서 또
손봐야 되는 것들,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에서 또 피해자 지원단체 의견을 회람하거나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실 시행령에서 디테일이 많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들이 법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판검사가 공판 들어가면 법복을 입고 가죠.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률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특수사건을 했던 검사들이 자기가 했던 사건에 공판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양복을 그대로 입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게 약간 부조리한 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법률가의 영역은 아닌데 또 검사는 수사를 하면서 내가 법률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게 좀 모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오히려 어떤 검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사를 하지 말고 법률가로서 수사 지휘, 뭐 보안수사 요구든 뭐 수사 지휘든 용어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어찌됐든 수사 지휘를 하고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우리는 법률가로서 기소 불기소를 따지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는 의견이 사실은 대다수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문제로 가니까 그리고 수사를 완전히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약간 거부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는 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해요. 어떤 거냐면 첫째, 처리기간 지연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 그 다음에 증거인멸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 그 다음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그거는 장관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네네. 그것 때문에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리기간 지연은 사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안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중요 검찰청에서는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사건이 많아요. 그것이 그럼 과연 보안수사권의 문제인가? 사건 처리가. 오히려 보안수사 요구를 해버리면 검찰 표현대로 사건 떼지는 구조. 내 사건이 아니게 되는 구조. 3개월 초과 사건이 아니게 되는 구조. 그런 어떤 운용에서 있어서의 미스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번 법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 얘기를 하는데요. 보안수사는 어차피 2차 수사입니다. 1차 경찰이 했던 수사를 기록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 증거인멸의 우려를 걱정할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건이 있다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갓쓰고 한양 걸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급박하면 유선상으로 연락해서 서로 같이 협조하고 하면 되는 문제죠. 결국은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협조할 수 있느냐, 그 체제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래서 실제 법안에서도 그런 고민이 많이 담겨져 있고 향후에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도 그 부분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계속 의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세 번째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스크린이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검사가 기록을 보고 그다음에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 고소인을 직접 만날 수만 있게 해준다면 거기서 서로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한데 경찰의 수사가 좀 기록하고 다르네? 기록에 써 있는 거는 A라고 써 있는데 왜 피해자는 B라고 얘기를 하지? 그 정도만 보장을 한다면 그 내용을 바로 옆에 있는 검찰 수사관한테 당신이 조사해보세요 하는 것보다 비록 효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왜 효율이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지는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정확히 우리가 해결책을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경찰한테 얘기해서 자 이렇게 B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조사해봐 이렇게 하는 거면 충분히 해결되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만약에 경찰에 비리가 있다면 상급기관이나 다른 수사관청으로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님재판 수사기소 분리가 선이냐라고 얘기하는 일부 야당은 말씀에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원님재판은 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수사기소 재판까지 다 하는 게 악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아서 이건 도저히 토론을 할 수 있는 논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아까 얘기했듯이 양복 입은 수사권 그다음에 법복 입은 법률가로서의 사법기관 같은 그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정치검찰로서 역할을 해서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그 비효율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명제에 출발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법안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효율을 충분히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부당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차제에 사회적 약자들, 아동학대 범죄라든가 가정폭력 범죄라든가 일부 정권 성취가 인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저희가 오늘은 네,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수사기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개혁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시장, 권성동 전 의원님도 지금 수사받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혹시 수사 절차 지연이나 미흡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권력 남용과 전횡으로 인한 폐해로 인한 반성적 논의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국가기관의 권력 분립,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이상 이런 원칙이 잘 정착되고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져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건의 암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통제의 장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사건이라도 정권 송치해야 된다. 그 내용 개별법으로 오늘 발의했고요. 경찰의 수사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제도 세부 설계에서 많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네. 네,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증권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통일교육 신천지,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합수본이 꾸려져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면 검경 합동 수사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합수본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 법무부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뭐 그 이전까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 그 이후에도 검사들이 경찰과 합동 수사하게 된다고 하면 증거능력상의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과도기적으로 조금 뭐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건은 이제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고 네. 공수처에서 공소를 전담하는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검찰 안에 중대한 범죄 어떤 특수한 범죄들을 좀 수사해 오던 좀 전문성 있는 그런 검사들이 중수청을 많이 가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합수본 중에서 그 중수청에 그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합수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중수청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보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지금 중수청법에는 수사 대상을 6대 중대범죄로 한정하고 있어서 중수청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으려면 중수청법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한 시민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분명히 사회적 약자의 불안을 취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살인, 강도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 중수청 보안수사가 빠진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강력범죄에 대한 보안수사권 마련하지 않으면서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범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수청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이 보안수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에 관련된 또 특별한 좀 조직이 좀 더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아직은 논의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수청 조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그 부분들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관련 제도 세부 설계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가 뭐 행안부에도 적극 의견을 내겠습니다.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내 소위에 참석하지 않다가 오늘 들어와가지고 깽판치고 동료 의원 막말하고, 예?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테러리스트, 전직 테러리스트라고요? 본인이 뭘 인정을 해요? 작년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말했냐면, 테러라고 했어요. 테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깬 아주 흉악한 분이라고 하면서 테러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때 정청래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예? 저렇게 동료 의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오자마자 말이죠. 막말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네, 정청래 대표가 테러리스트 맞습니까? 지금 사선 의원이고 국회에서 법사 현장을 여기만 중진 그 학생들의 안 되네. 순수한, 예? 조용히 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예? 아무리 그래도 막 나간다 하더라도 저렇게 동료 의원에 박규택 의원 조용히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성윤 의원님. 다음부터는 위원장이 그런 막말에 대해서는 경고도 주시고 너무 심하게 하면 퇴장도 시켜주십시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네. 어제 일소위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어느 검사가 그렇게 글을 올렸다고요. 이프로스에. 범죄자 야호. 이 법안이 범죄자 야호 법안이라고 그럽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검사들 분명히 이프로스에 글 올리고 총장 사퇴하고 또 고위직 사퇴하고 이런 쇼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집단행동 하면 꼭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이제 뭐 그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보안수사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검사들한테 몇 번 후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일선 검사들은 보안수사권 생각할 틈이 없어요. 미제가 검사실에 수백 건, 500건에서 많은 검사는 1000건도 넘는다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할 겁니까? 지금 뭐 검사들이 정말 매우 심각하게 과로사하기 직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들이 보안수사권 달라할 게 아니고 지금 총력을 다해서 미제를 지금 줄여야 할 상황인데 의원님도 아시죠? 정말 검사들 열심히 하고들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더군다나 총장이 말이죠. 오늘 휴가 중에 나와가지고 검수사권 폐지에 깊은 우려 표명한다 하면서 진실 은폐, 형사사법체계 무너질 것, 국민의 피해 이렇게 했어요. 이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가 무너집니까?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네. 저는 검사들이 정말 이제는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예? 이제는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는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검사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윤석열 사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야당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주야장천 수사하고 김건희는 봐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폐지시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초침해 해놓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런 폐지 운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깊은 의뢰를 표명한다. 형사사법체계 무너뜨린다. 스스로 형사사법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검사들이 뭘 하더라도 양심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들 행태 보십시오.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폐지돼도 할 말이 없고 그때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검찰청 해체하라 했습니다. 검찰은 죽었다. 검찰청 해체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이렇게 검찰 수사 안 된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그리고 보안수사권 문제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주면 됩니다. 이런 요구를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우리 일선 검사들에게 잘 지도하셔가지고 이 프로세스에 글 올리고 사직서로 할 게 아니고 이번에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국민들로부터 진짜 사랑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당부해 주십시오.